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CS윈드인데요. 우선 다울투자증권에서 전혜영 연구원님,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 한병화 연구원님께서 이렇게 적어주신 리포트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한병화 연구원님께서 적어주신 리포트 잠깐 읽어보면 미국향 타워 공급 가격도 인상했다. 이거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올해 설치 어떤 용량이 6기가에서 7기가 정도 되는데 내년에 2배 되거든요. 그러면서 공급 가격이 인상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지금 어떤 쇼티지로 향하는 그 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고, 공급망 쇼티지 수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쪽 한번 먼저 다울투자증권 거 읽어보면은 고객사와 단가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하부 구조물 부문 실적 개선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이거는 하부 구조물 쪽은 블라트 쪽이에요. 예, 인수한 블라트 쪽. 그리고 타워 부문은 생산성 안정화로 이익률 상승 기대한다. 지금 미국 쪽은 생산성이 좀 안 나오고 있어서 그 숙련을 계속 시키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전방 시장의 발주 둔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타워 하부 구조물 공급 가능한 업체들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쇼티지 얘기하시는 거죠. 동사의 신규 수준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전방 시장의 발주 둔화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뒤에 말씀을 하실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매출액이 이제 3분기에 7,200억 정도 나온다는 얘기고, 영업이익 700억 정도 나오면 벌써 영업이익이 10%나 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이게 지금 회사에서 한 9%, 영업 매출액 3조, 그 영업이익 9% 정도를 전망하는데, 이런 걸 그냥 전망을 아마 회사에서 줬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소통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회사가 얼마나 자기네들 자신감이 있는지 느낄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될 수 있냐면 단가 인상이 진행되었다. 하부 구조물 블라트 쪽 인상되었고, 그리고 이제 한병화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향 타워 공급도 가격도 인상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퀀티케에서도 확인하기로는 가장 큰 고객, 한 타워 쪽에서 가장 큰 고객이 70% 정도 차지하는 게, 그게 이제 CS 윈드가 베스타스에 보내는데, 그 베스타스의 물량이 한 10% 이상 좋아졌다. 단가가 좋아졌다고 하고요. 동사는 하부 구조물 부문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매출액의 2.7조 원 가이던스에 수익성도 7%였는데 이거를 상향 조정한 거예요. 이번에 컨퍼런스 콜 통해서. 그리고 보시면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우선 지금 비중이 터빈사 쪽 베스타스로만 들어오는 거, 베스타스로 주로 들어오고요. 지금 그 포인트가 뭐냐면 하부 구조물은 이 회사들이 발주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디벨로퍼, 오스타드와 같은 디벨로퍼, 이 회사들의 고객사들이 발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CS윈드는 어떤 상황이냐면 고객사들이 늘어나면서 제품군도 늘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한병화 연구원님 리포트를 가기 전에 잠깐 퀀트K 와서 최근에 이제 K찬스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내용이 있는데, 지금 CS윈드나 풍력 쪽, 특히 육상풍력이나 해상풍력 말고 육상풍력 쪽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짓눌려왔던 리스크가 뭐였냐면 이 세 가지였어요. 고금리, 트럼프, 그리고 블라트 정상화 지연 우려였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 50bp B컷을 결정하면서 최근에, 그리고 올해 4.4%, 그리고 내년에 3.4%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점도표에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육상풍력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보다는 좀 덜하고, 트럼프의 등장이나 뭐 해리스의 등장, 이 영향에서 크게 좌지우지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때려 맞았어요. 굉장히 큰 조정을 맞았고, 그리고 트럼프의 등장 예고가 심장에 굉장히 공포심을 주던 상황이었는데, 거기 1번처럼 계속 고금리가 유지됐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해소되고 있는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AI 패권이 중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최근에 이런 백악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왔었고, 정부 측에서 이제 러몬드 상무부 장관,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에너지 장관까지, 그 에너지 쪽에까지 오면서 AI 데이터 센터를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이걸 좀 속전속결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아마 모색한 걸로 지금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인프라 구축 운명이다라고 정도까지 발언할 정도로 굉장히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그리고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트럼프가 된들 트럼프도 지금 계속해서 친환경 다 쓰고도 모자라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되든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3번 이와 같이 이와 함께 블라트 같은 경우 조기 정상을 이뤄냈는데 회사가 이미 올해 초에 탐방을 갔고 리포트에도 나와 있지만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회사에서 예. 블라트 조기 정상화한다. 예. 조기 정상화한다 했었는데 수주 역사적 신고점이었고 그리고 블라트 인수는 일시적 영향에 그칠 거다. 이거 굉장히 강조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걸 금방 이뤄내셨어요. 약속한 걸 금방 이뤄내셨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기업들이 쉽지 않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보면 추가로 최근 터빈 제조사인 베스타스와 협상에서 10% 가격 인상했고 그리고 고객사 그리고 제품 모두 확장되는 모습이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국내 증시에 자금이 말라 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급등하는 이제 어떤 저항대를 뚫는 자리더라도 좀 눌려줬을 때 공략하는 게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가장 낮게 유지하는 거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회사 측과 통화한 내용을 보시면 블라트 인수 후에 하부 구조물 파운데이션까지 제품을 늘렸다. 예, 블라트 인수가 시간과 돈도 아껴줬지만 지금 제품군까지 늘리게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해상풍력이 지금 비중이 20-30%지만 내년부터 조금씩 유럽에서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베트남, 미국, 포르투갈 선제적인 증설을 다 완료해놨고요. 그리고 글로벌로 보면은 이제 물량이랑 단가가 모두 좋아지는 국면에 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어떤 쇼티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지금 회사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상태에서 CS윈드를 보게 되면 여기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 판가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을 했다. 그리고 고객사의 2025년 미국 타워 수요 증가가 크고 터빈 수주 증가도 가격도 높아진 것을 반영된 결과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한 6에서 7기가 정도 올해 인스톨레이션 물량이었다면 내년 2배로 늘어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원인은 이제 개통 연결이 좀 더 수월해지면서 아마 그게 이제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적체되어 있었던 친환경 발전들이 개통 연결이 되면서 풀리는 상황인 거로 파악을 하고 있고 2025년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과 미국 타워의 매출 영업이익 비중 각각 80% 이상으로 중요도가 높다. 내년에는 해상풍력 타워 신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베트남, 포르투갈 공장의 이익률 개선도 기대가 된다. 그래서 베트남, 포르투갈도 지금 증설을 미리 해놨고 이 가동률이 올라오는 내년 램프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주가 6만 5천 원 정도 수준이라고 9월 13일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매력도가 높죠. 지금 상승 여력이 한 50% 정도 되니까 이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CS윈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같이 읽어봤는데요. 종종 좋은 리포트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마치기 전에 10월 12일 토요일에 이렇게 이제 하락장 위기를 기회로라는 오프라인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라이브 질의응답 시간도 있고 소통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대비 어떤 오프라인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질문과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장점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가 굉장히 수급이 말라 있고 그리고 투자 주차질도 굉장히 조심조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한번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우리도 해가면서 하락장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락장 구간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다른 하락장을 대비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계좌를 어떻게 하면 이런 구간에서도 최대한 지켜낼 수 있는가. 지금 잘 지켜내면 결국 상승장이 왔을 때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작년과 재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계좌를 굉장히 불릴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이 다시 올 때 다시 한번 얼마나 상승장을 준비해 놓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 격차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얼마나 지키느냐 그리고 이 하락장 속에서도 계좌를 얼마나 조금이라도 성장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담아서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뭐 대장 섹터나 대장 기업을 선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여기 내려가 보시면 또 트레이딩과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최근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타도 많아졌고 어떤 트레이딩 그리고 스윙 매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 다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투자를 할까라는 앵글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치 투자를 했을 때 계좌를 잘 지켜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물론 섹터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면 아쉽기 때문에 대표되는 섹터 5개, 대장이 될 수 있는 섹터 5개, 그리고 대장이 될 수 있는 기업 10개를 뽑아서 좀 심화해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오프라인 강의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항상 여기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댓글 보시면 그 오프라인 강의에 오셨던 분들의 댓글이 대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포인트 해놓은 데 보시면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캐치업해서 이렇게 본인의 것들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분명히 다른 투자자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인지하시고 이게 이제 그 많은 투자자분들과 계속 호흡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어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투자자분들 오시면 잘하는 투자자분들과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또 배워가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거를 위해서 울산에서도 오시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K찬스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좀 뵀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선착순이니까 빠른 신청을 당부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이렇게 하단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